한번 이렇게 도망도 가보고 그랬어요. 편지 써놓고 되게 좌절을 맛봤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은 아파트 문화여가지고 집을 잘못 샀다라는 표현이 마켓에서 가격이 비쌀 때 샀다가 떨어졌을 때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이 주류고 집을 잘못 사서 고생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아유, 그럼요. 거의 50%의 집들이 그곳에서 물이 새요. 집을 구매하실 때 아래 주거 공간이 있는 집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레드 LBP 프로퍼티 인스펙션을 하고 있는 권수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고요. 저는 이제 오클랜드 지점에 그 오클랜드 노쇼의 이스트 지역, 그 데본포트부터 롱베이까지, 그리고 거기에 로즈데일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친구 리퍼럴이나 뭐 지인들 소개로 이렇게 하는 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갈 때는 여기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더 정확하고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진을 주로 한 400장 정도 찍거든요. 400장이 리포트에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진이 1000개의 단어보다 설명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활용하죠. 이쪽에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스펙션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무나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경력이 한 23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레드 LBP 이렇게 프랜차이즈 그 인스펙터들 다 모이면요, 저는 베이비예요. 경력 막 30년, 40년 뭐 기본이에요, 그냥. 레드 LBP에서는 한국인은 사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은 예, 저밖에 없어요. 막 100만 불짜리 집 사면서 이제 몇백 불 들여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거죠. 이제 차 사기 전에 누구 이제 인스펙터 데려가가지고 이제 엔진 점검하고 뭐 이런 거 체크해서 사는 것처럼. 인스펙션 의뢰한 고객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온라인으로 부킹되고 여성분이었고 로컬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키위 여성분은 이 집을 팔려고 인스펙션을 요청해요? 아니요, 그분은 사는 분이에요. 궁금한 거죠. 어떤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드론 요청을 하시는데 드론 요청으로 지붕이나 그런 것들을 인스펙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귀엽다. 그죠? 여기 되게 귀엽죠? 집 구경하면서 다니는 것도 재밌어요. 일단 저는 주로 이제 외부부터 하거든요. 이거 펜스가 맞나? 되게 생뚱맞게 혼자 서 있네? 이게 너무 높아. 사실은 여기에 핸드레일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차단하는 게 맞죠. 네, 뉴질랜드 문화는 오래된 집 고쳐 쓰잖아요. 그죠. 90년, 80년 된 집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 집들이 있는 이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은 또 보호해요, 오히려. 히스토리컬한 그런 양식을 가진 건물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이제 허가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그냥 함부로 오래됐다고 허물고 그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데크 여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물이 빠지니까. 사장님은 뉴질랜드 언제 오셨어요? 저는 2000년 3월 6일 날 왔어요. 만 18세 되기 한두 달 전에 온 것 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증축을 한 것 같네요. 허가를 받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외장이 달라요. 여기서 바로 저까지 원래 지나갔었던 건데, 왜냐면 여기 조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외벽을 털고 그래서 공간을 달아냈어요. 이제 벽 중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죠. 플래싱 처리도 외장이 있는 상태에서 플래싱 처리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밀히 플래싱 처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갭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공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외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했다는 게 이렇게 티가 나죠, 사실은. 한국은 아파트 문화여가지고 집을 잘못 샀다라는 표현이 마켓에서 가격이 비쌀 때 샀다가 떨어졌을 때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이 주류고 집을 잘못 사서 고생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아유, 그럼요. 네, 물 새고 자재에 따라서 소리 나는 자재도 있어요. 막 아침 저녁으로 수축 팽창하면서 되게 커요, 소리가. 뭐라 해야지, 장작 패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나 아침 저녁으로요. 그런 걸로 깜짝깜짝 놀라서 집 잘못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리노베이션 잘못해갖고 허가 없이 해갔는데 잘 모르고 산 거죠. 나중에 그거를 다 원상복구 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어쩔 때는.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인스펙션 받는 게 마음 편하죠. 인스펙션 받고서 사셔야지. 집을 구매하실 때 데크 아래 주거 공간이 있는 집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시공이 잘 됐으면 괜찮죠. 근데 데크라는 데는 항상 웨더에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인데 그 데크 밑에 주거 공간이 있다? 이런 리스크가 좀 커지잖아요. 그죠? 상하고 물이 셀 수도 있고 그 방수 처리가 사실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그냥 데크 밑에 주거 공간이 없는 집 그런 집, 그리고 처마가 넓은 집,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가 용이한 그런 외장으로 지어진 집.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팀버 웨더보드고요. 시멘트 웨더보드도 요즘에 잘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단순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할수록 사실은 리스크가 적어지거든요. 건물이 이제 단순하고 이제 튼튼한 그런 외장들, 기와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이제 콘크리트 타일 기와에 웨더보드 외장에 콘크리트 파운데이션. 네, 뭐 이 정도가 아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리스팅 에이전트 하이. 야. 실내에 들어오면 바닥 레벨 체크를 먼저 하거든요. 레이저가 레벨을 자동으로 잡아서 사방으로 다 보여주죠. 보이시죠? 여기 색깔 선이? 이제 120mm예요. 이제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 2m. 여기부터 2m 지점은 105네요.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 육안으로 보여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달라요. 지금 한 2m 지점인데 그러네요. 눈으로 볼 때 몰랐는데. 2m 안에서 사실 10mm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집이 기울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한쪽 땅이 이렇게 침식되면 집이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날짜로 이제 10mm 정도 낮아졌다면 한 6개월 뒤에 또 한번 체크해주고. 사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이 집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워낙에 오래되기도 했고 이 집이, 그리고 이 부분 지금 리노베이션 해서 이렇게 집을 연장시켰거든요.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이 레벨만 체크하는 인스펙션이 따로 있어요. 옵션이. 와, 근데 오래된 집일수록 그렇게 정확하게 내 집의 컨디션을 알아야 적절한 때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리포트에 이 집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리코멘데이션을 꼭 이제 리포트에 같이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문제가 작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라서 이제 그 일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바닥하고 뭐 외장하고 다 교체해야 되는 일이 몰랐으니까. 선배님들한테 찍어 보내줘야지. 지금 얘가 모기인 건가요? 목인 것 같죠? 네. 모기가 죽었는데 안 치우고 페인터를 그냥 입혀버렸네. 아니면 페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모기가 이렇게 앉았던가. 아, 작업이 끝나고 마르기 전에. 말기 전에. 사장님은 인스펙터랑 본인 건설 사업도 같이 하니까 연계돼서 발전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양쪽 다. 제가 인스펙션 조금 우습게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살짝 다른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배울 게 많구나. 제가 접하지 못한 부분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했었고, 또 그거를 건축할 때 좀 가져와서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것도 또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고요. 다음은 바스룸. 특히 오래된 집들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 파이프가 수압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프레임을 치는 거죠. 그때 소리가 날 수가 있어. 두둥 하는 소리가 나죠. 그걸 이제 워터 해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안 나네요. 그럼 그거는 일반 사람도 한번 해보면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저기 뭐 어디 오픈홈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해볼 수 있죠. 모르면 해볼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펙션을 하면서 거의 50%의 집들이 그곳에서 물이 새요. 자, 여기서 셉니다. 여기서. 집에서 해보세요. 다 새죠? 그죠? 새네.
아, 새네. 그럼 이 샤워부스 시공이 완벽하지 않은 건가요? 그쵸. 이 부분에서 시공이 되게 잘 안 되나 봐요. 어렵나 보다. 5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요? 되게 높은 확률이에요. 되게 많은 집들이 여기 이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글라스도 이제 세이프티 글라스가 있고 스탠다드 글라스가 있거든요. 세이프티 글라스는 여기 마크가 딱 있어요. 딱 깨지면 산산조각 나는 거. 날카롭지 않아서 다치지 않는 거죠. 깨져도. 산산조각 나는 거. 그게 이제 세이프티 글라스거든요. 그래서 바스룸하고 샤워부스 이런 데는 반드시 세이프티 글라스를 써야 돼요. 그거를 보시는 건 여기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없는 거지. 그러면 일반 창문이네요. 이거는 그냥 일반 창인 거죠. 일반 유리인 거죠. 이거 보시다가 또 가서 또 보시. 우리 집 창문은 스탠다든지 세이프티 글라스인지. 근데 여기는 출입이 잦을 수 있는 공간인데 요리하다가 여기는 세이프티 글라스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출입이 잦을수록 사고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딱 되면 여기서부터 120mm까지 감지가 돼요. 이제 어떤 걸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누수죠. 습도가 얼마나 외벽에 습도가 얼마나 측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더군다나 오클랜드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니까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그죠. 여기 바로 옆인데 또 괜찮죠. 여기는 빨간색 나오다가 여기 바로 옆에는 괜찮아. 그거는 거기에 어떤 철물 같은 게 있다는 얘기. 바로 괜찮아질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남향 하잖아요. 집 할 때. 여기 남반부니까 북향집을 사야 돼. 그래 해가 많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남쪽 그 외벽들이 많이 상해요. 사장님 17살에 뉴질랜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때 가족이 다 같이 온 케이스였나요? 그쵸. 오기 싫었죠, 사실은. 오기 싫었고, 한국에서 좋아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싫었죠. 또 그때 또 이제 좀 약간 사춘기? 좀 됐었으니까. 또 친구들 떨어지기 싫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망도 가보고 그랬어요. 편지 써놓고. 여기 섬나라인데 어디로 도망가나요? 한국으로 가죠. 그랬었었죠. 그 17살 당시에 좋아하던 걸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미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죠. 마음 잡고서 이제 미술 해가지고 대학 가겠다고 이렇게. 근데 미술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국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공통실기 해가지고 이제 그 대생 하고요. 정밀묘사 하는 거. 저는 그 조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특히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묘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때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맞아가지고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걸로 나는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을 그 찰나여가지고 더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뉴질랜드 와서 그 미술에 대한 그런 학업을 이어나가시지 않으셨나요? 이어나갔죠. 되게 좌절을 맛봤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뭐 하나 그려보라고 그 석고상 중에 줄리안이라고 그 석고가 있는데 네. 줄리안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원근감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묘사를 해야 돼요. 계속 하던 건데 한국에서 되게 반가웠어. 갖고 이제 사비 연필을 곱게 깎아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그렸죠. 제출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한다고 그린 것들을 다 이렇게 쫙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딴 애들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이제 케찹으로도 그리고. 그 줄리안. 네, 줄리안 그 석고상을 케찹으로 농도를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네. 그리고 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색깔 모래로 그린 친구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그린 거예요. 그게 정밀묘사가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이제 주어진 주제를 이렇게 발표를 해내느냐에 더 중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 그림을 평가를 딱 한다고 딱 왔는데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들었어. 그때 영어 잘 못할 때인데. 똑같이는 그렸네.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거에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똑같이 연필로 잘 그리면 잘 그린 거 아닌가요? 그거 똑같이 그렸다고 평가한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네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던 거죠. 너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그렸구나 뭐 이런 느낌? 하여튼 한국의 그 입시 미술이 어쩌면 미술이 아니고 기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때 좀 이렇게 미술을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17살의 사장님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네. 그러면 어쩌다가 건축일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미술 쪽으로 진로를 포기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어린 나이지만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땅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소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일수록 인스펙션을 받고서 집을 구매하는 게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죠. 바이어든 셀러든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집의 상태에 대해서 공개하고 서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이 너무 억울해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무것도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숨기는 게 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의 의견을 넣지 않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게 행복하세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해피하고 막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살기가 쉬운 나라는 아니지만 좀 뉴질랜드 괜찮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든 하여튼 이렇게 다른 데 나가보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좋고 노후에도 좋고. 지금 사장님은 인스펙터로도 근무하시고 계시고 건축업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생계형 그런 경제활동을 벗어나면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아이들하고 더 친해지고 싶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이제 제 아내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가족 중심의 그런 꿈이 큰 것 같아요. 저의 커리어나 저의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목표나 꿈보다. 그러면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세요?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하고 싶은 아내를 둔 남편이 되고 싶고 부부 사이가 이제 좋은 편인데 지금처럼 계속 쭉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건축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뉴질랜드 삶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아니면 이민자의 어려움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이민자분들의 이제 고충이 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저는 이제 운 좋게 부모님의 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힘든 시기는 없이 이렇게 해왔지만 가정을 꾸리신 다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힘내시면서 잘 이민 생활을 이렇게 성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화이팅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같이 있어 봤는데 배우는 것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즐거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악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